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입니다. 아무래도 이름이 제가 명석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뭔가 좀 스마트한 이미지를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 오늘부터는 한번 안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계속 이어가고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바로 벗을게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즘 시장 뉴욕 증시 아침에 검색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락할 때마다 이유가 거기서 거깁니다. 경기 불안의 하락, 금리 인상 우려의 하락, 연준 여파의 하락, 똑같은 이유들만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뭔가 시원시원한 그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또 지수도 정체하고 있고 아마도 그 기사를 쓰시는 분들도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중국에서는 1분기 GDP가 4.5%씩 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성장이 좀 정체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 중국으로 그러면 우리가 좀 이동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알고리즘을 따라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상승 준비 완료, 상승 준비만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15개월 만에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전환이 됐다고 하죠. 정배열이라고 하면 이제는 그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5일선, 10일선, 21선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게 이제는 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끝냈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정배열 출현한 이후에 3개월 동안 평균 5%, 6개월 동안 평균 10%씩 지수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역사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기록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짧게는 상반기, 길게는 하반기까지 S&P 500이 좀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갑자기 너 왜 안 하던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시장이 요즘 그렇습니다. 보통 제 기준에서는 이 기술적 분석이라 함은 정말 설명되지 않을 때 이건 경제지표는 이렇다고 그러고 시장은 좋아 보인다고 하고 혹은 시장이 나빠 보인다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이제 기술적 분석에 조금 의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매 판매가 확실히 둔화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가 급감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부분들이 빠졌는지 보니까 수요 최일선에 있는 백화점, 가구 가전, 의류까지 쉽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3월 달에 백화점에 안 간 겁니다. 소비를 하지 않았고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SVB 사태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 전체가 좋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만큼 소비를 줄였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부터 걱정했던 결국에는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 전반이 둔화될 것이다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꼭 안 좋은 걸까요? 우리 묘하게 좀 기다렸을걸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해야 이제부터는 정말 그 모든 문제의 단초를 제공했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도 조금은 멈출 것이다. 끝물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경기가 둔화된 건 사실인데 여긴지 아니면 그 밑에 여기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이렇게 돌아 나와서 한 이쯤에 있는지 혹은 더 밑으로 떨어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지금 확신할 수 없는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시원하게 좀 반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또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수가 급락하지도 않거든요.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게 4월의 흐름이잖아요.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반등한 것처럼 소비는 둔화되는데 의외로 또 생산은 또 살아나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건 그냥 결론은 그거죠. 그 누구도 경제 지표를 보고 지금 시장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은 또 왜 오를까요? 이거 참 어렵죠. 이 배경은 또 유가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유가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감산 이슈도 있었고 중국발 리오프닝이 이렇게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도 유가에 심리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유가가 올라서 기대 인플레가 다시 올랐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럼 경기는 어쨌든 돌아 나왔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유가는 떨어져야 정상인데 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도 지금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수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수가 빠지지도 않는 이런 정체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 달에는 금리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다음 달부터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역사상 크게 아마 없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혼돈에 갇혀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동성, 광의의 개념에서 통화량이라고 부르는 이 M2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누구 하나도 경기에 지금 저점도 판단할 수 없고 돌아 나오는 것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까 소매 판매 둔화된 것처럼 소비를 줄이고 뭐 저축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연준이 QT를 시작하고 돈을 계속 쓸어 담고 있지 않습니까? 뿌렸던 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M2가 꺾이기 시작했으면 결국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남아있는 돈끼리의 싸움인데 최근에 뭐 그 돈이 되게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빛나 보이고 주식시장이 좋아 보이지만 막상 이게 계속 장기화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유동성이 더 들어오지 못하면 정체 현상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도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뭐 여의도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좀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SK증권의 자료인데 코스닥이 월드베스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가 아마 이번 주에는 좀 앞으로 당겨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쉽게도 니케이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워렌 버핏 버프였거든요. 워렌 버핏이 갑자기 또 일본에 가서 뭐 일본 상사 기업들을 매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반짝 상승이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제 기준에선 코스피랑 코스닥이 1, 2등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가 뭐 정배열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강세장 진입을 앞두고 있대요. 강세장이라 하면 저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을 때 우리가 강세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주는 좀 시원찮은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제 계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 이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고 보시다시피 선진국과 이머징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자금 유입이.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DM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머징 쪽으로 들어가던 자금이 조금씩 이제는 야 여기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특히나 어제 1분기 중국의 GDP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다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1분기 만에 4.5%가 성장했답니다. 소비도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반쪽짜리 성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사실 이머징 대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머징의 수급을 쭉 끌어올렸던 주체가 됐고 이번에 그 결과를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아직도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뭐 홍콩, 아세안, 러시아 영향이래요. 특히 러시아 쪽과의 교역이 이만큼 폭증했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 불이거든요. 공공의 적이거든요. 그쪽이랑만 이렇게 교역이 늘어났다고 해서 중국이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한국과 대만에 대한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부진한 그런 상황. 결국에는 한국과 대만이라고 쓰고 반도체라고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IT 수요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여전히 부진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의 성장도 이거 그냥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구심의 시선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밸류에이션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역시 어느 정도 목에 차올랐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지수는 요만큼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건 둘 중 하나겠죠. 첫 번째로는 실적은 계속 전망치가 하향되는데
종목들의 주가만 올라간 겁니다. 그거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특징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만 조금 더 올라간 건 고밸류 종목들이 자신들의 밸류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림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밸류에이션도 좀 막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유동성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고밸류 종목들이 좀 내려와야겠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목구멍에 찼으니까 내려온다기보다 정체하고 조금은 주춤한 상황에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치주 영역의 종목들이 최근에 당분간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되게 쉬운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최근 들어서 매 분기 초반에 시장이 좋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매 분기 말에 이제 아직도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경기 침체 온다. 이러면서 실적 시즌에 대한 분위기가 잔뜩 이렇게 움츠러든답니다. 이번에도 실적 안 좋겠지? 그러면서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서 매 분기 초반에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번에도 비슷하게 일단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움츠러들었고 이번 실적 안 좋을 거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열어봤을 때 괜찮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그 밸류에이션 갭도 설명이 되는 거죠. 실적이 의외로 괜찮네.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분모 분자의 이제 변환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결국에는 모든 그 고밸류 종목들의 실적을 다 확인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잠깐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로 조금은 고개를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꼭 중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실적도 모멘텀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들어놓고 결국 똑같은 얘기 하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뉴스에 많이 반응을 하시는데 실적은 우리가 뉴스를 약속하잖아요. 이날 우리 뉴스를 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시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넷플릭스의 실적도 있었고 테슬라의 실적도 발표가 될 거고 다음 주도 이제 애플부터 시작해서 빅테크주 우리나라도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될 테니까 일정 매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포인트 꼭 잡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